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이번 주에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제가 저번 주에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걸걸했었죠. 제대로 된 목소리로 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저번 주에 목소리가 너무 그래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는데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저랑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야기 좋아해 주셔서 찍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라이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자꾸 라이브 세팅하는 법을 잘 못 찾겠어서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있기는 한데 또 제가 임신하는 것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미뤄지고 있지만 꼭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저의 개인적인 연애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혼전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의 팟캐스트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혼전순결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혼전이라는 건 결혼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결이라는 건 한자의 뜻 그대로를 해석하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전, 결혼 전에 깨끗한 것 이런 뜻이죠.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깨끗한 거고 성관계를 하면 더러운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성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성에 대해서 좀 두렵게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성을 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기는 하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혼전순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혼전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혼전순결, 한국의 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성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기도 하고 또 즐거운 것이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죠? 왜냐하면 성관계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임신을 한다는 건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성병이라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거는 그냥 막 무분별하게 즐길 수는 없어요. 무분별하다는 건 내가 이거는 괜찮다, 이건 안 괜찮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뭔가를 구별하지 않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분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고 무분별하게 막 그렇게 성관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에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맺게 되는 성폭행이라는 건 정말 사람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내 몸에 특별하게 크게 상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더라도 성폭행을 당하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간단한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당연히 옛날보다는 성에 대해서 오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괜찮다,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관대하게, 마음 넓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실제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제가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거 오케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성관계를 하는 게, 특히 결혼 전에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성관계를 결혼 전에 한다고 하면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사람의 선택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남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특히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관계를 맺어본 여자들은 시집을 못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시집 가는 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기는 한데, 뭐 어떤 여자분이 너무 과하게 노출을 한다든지 좀 야한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는 거를 노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몸을 오픈하는 거니까. 그런 노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랑 어떤 남자랑 너무 딥하게 스킨십을 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약간 장난을 반쯤 섞어서 나 이제 시집 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냥 너가 책임지고 나랑 결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 이렇게까지 하면 결혼 못 할 수도 있겠는데? 결혼 다 한 거나 다름없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와, 나 이거 시집 다 갔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성적으로 너무 오픈되거나 특히나 결혼 전에 남자랑 성관계를 하면 그 여자는 당연히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유교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유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교라는 건 종교이기는 한데, 뭐, 지금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나 아니면 불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종교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뭐, 무슨 신이 있어서 그 신을 믿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마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이 유교는 유교 경전이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내가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유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히는 요즘은 나는 유교를 믿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나 유교 거리야, 나 유교 보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유교라는 말에 영어, 걸, 보이를 섞어서 유교걸, 유교보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내가 진짜로 막 유교 경전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열심히 유교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요. 그 유교에서 말하는 가르침들, 옛날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좀 따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유교라는 게 대체 뭘까요? 유교라는 건 옛날부터 옛날 한국에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내가 여자로 살 수도 있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하가 되기도 하고, 각자의 그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자기가 있는 자리에 맞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 있는 책이 유교 경전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면 내가 자식일 때 부모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 내가 자식이면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부모님에게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존댓말을 써야 되고 부모님 앞에서는 옷을 깔끔하게 잘 입어야 되고 또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왕은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신하들은 왕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왕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라. 네가 낮은 사람이면 그냥 무조건 따라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네가 아랫사람인데 윗사람이 뭔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윗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전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조건 아랫사람이면 납작 엎드려라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진짜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집 가정이 잘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가르침을 한국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경전 같은 거 읽으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자랑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진짜 이 유교의 가르침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하고 있기보다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해서 그 성에 맞게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런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죠. 저도 굉장히 자세히 그 유교 경전 같은 걸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엄청 깊이 있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내용이 막 그렇게 성차별적이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특히나 유명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내용입니다. 한자로 써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떤 분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말하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남자와 여자는 7세, 7살 이후부터는 부동석,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들이 이제 7살쯤이 되면
몸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먹고 마시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자 여자를 차별하라고 만든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 생리를 하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자들은 그렇게 생리를 해서 피가 많이 부족해요.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을 빈혈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빈혈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이런 피를 만들어주는 철분이라는 영양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거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먹는 것도 다르죠. 남자는 일단 에너지를 많이 써요. 칼로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아무래도 더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근육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동 같은 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면 좋죠. 뭐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다르고 또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이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거, 그런 걸 유교에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가르침이 좀 나쁘게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다르니까 이 다른 거를 잘 이해해주고 그 다른 거에 맞게 교육하고 다른 거에 맞게 먹이고 입혀라 이런 뜻이었을 텐데 이 가르침이 나중에는 남자는 이래도 괜찮지만 여자는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컨트롤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자들이 뭘 하려고 할 때 그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못하게 하는 거를 억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좋은 가르침도 여자들을 억압하는 데 많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특히나 성에 대해선 좀 더 그렇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 수도 있고 또 성관계를 하면 성병의 위험도 있으니까 이 성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모두가 성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여자에게만 성을 더 조심하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여자의 성이 억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동양, 서양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이라서 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서양이든 동양이든 상관없이 다 여자의 성을 더 많이 억압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다 생각일 뿐이지만 그 중에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자의 성이 더 억압되는 이유는 여자가 임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여러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자가 뭐 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을 때 남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와도 내 아내의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로 바뀔 일은 없어요. 그죠? 근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온다면 내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하는 말이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들의 성을 억압했던 겁니다.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이랑 관계를 맺었을 때 특히나 내 아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안의 뭐 며느리 이런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맺는다면 내 자식이 아닌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게 내 자식인지 확실하지가 않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이가 아닌 아이에게 나의 돈,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나의 아이, 나의 핏줄, 그 중에서도 특히나 남자로 이어진 핏줄, 아들로 이어진 핏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핏줄이 아닌 아이에게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확실하게 내 아이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주려면 반드시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아내 혹은 며느리 이런 여자들이 반드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여자들의 성을 억압하는 게 어쩌면 제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여자의 성이 많이 억압됐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임신을 하고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자들의 성을 더 억압했던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옛날에 여자가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강하게 거부하면 이거를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그냥 결혼 전에 단순히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칭찬해 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거 말고 특별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럴 때 다른 나라 남자들이 침략을 하러 올 수 있잖아요.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를 침략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 여자들을 겁탈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겁탈이라는 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겁탈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겁탈당하지 않으려고 강하게 이걸 거절하다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냥 집에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무슨 이유에서건 겁탈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죽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냥 겁탈을 당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죽더라도 겁탈은 안 당하겠다. 그렇게 강하게 싸웠던 여자들을 엄청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죽었을 때 내 인생에는 한 명의 남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남편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새로 결혼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것도 대단하다고 칭찬해 줬어요. 이런 여자들을 열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뭔가 열심히 힘내서 내가 나의 이 순결, 나의 이 성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들을 열녀라고 부르면서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열녀들은 열녀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열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게끔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집안, 가문의 명예가 됐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가문의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은장도라는 걸 차고 다녔어요. 은장도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작고 화려한 칼이에요. 보통 그냥 들고 다니면서 평소에는 뭐 과일을 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 같은 걸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옷에 약간 실 같은 게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실밥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실밥을 톡 자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작고 다양한 화려한 무늬가 있으니까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옷에 달아서 장식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패션 아이템인 거죠. 한복에 옛날에는 놀이개라는 걸 달았잖아요. 이렇게 매듭으로 된 장식을 달았죠. 그런 장식과 함께 은장도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장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은장도는 이렇게 일상에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요. 겁탈의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어하는 도구라고 하니까 뭐 나쁜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은장도를 꺼내서 이 나쁜 사람을 공격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은 칼은 누군가랑 싸울 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진짜 아주 능력 있어서 이 작은 칼로 간단하게 누군가를 해치울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 남자는 굉장히 힘이 셀 것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센 남자를 여자가 작은 칼 하나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를 방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겁탈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작은 칼로 나의 몸을 그어서 그 겁탈을 당하기 전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장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열녀라고 부르면서 칭찬을 했던 거예요. 네, 참 이게 좋은 그런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누가 겁탈을 하면 그 겁탈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겁탈을 당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겁탈 당하는 여자가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겁탈 당할 위기에 처한 것도 억울한데,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너무 잔인해요. 그죠?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여자의 성에 대한 억압이 엄청 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여자의 성을 애초에 그렇게까지 억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피임 도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피임 도구라는 건 임신을 피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임신을 하지 않게 해주는 도구들.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생겼죠.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의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 검사를 해볼 수도 있죠.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하는 거를 친자 검사라고 합니다. 진짜 내 자식인지 검사하는 거, 친자식인지 검사하는 거라서 친자 검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까지 여자의 성을 막 억압할 필요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에 겁탈을 당한다고 해서 그때 왜 스스로 목숨을 안 끊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는 없죠. 그 겁탈하려고 한 사람,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려고 한 사람, 성폭행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여자든 남자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또 너무 과하게 성관계를 하면 안 되겠죠. 방금 우리 계속 말했지만 임신의 위험도 있고 성병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성에 너무 빠져서 살면 나의 일상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성이라는 게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나의 성을 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라는 게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성관계라는 게 더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앞에도 말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를 순결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기는 합니다. 그 순결이라는 말이 깨끗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성관계를 하면 더러워진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 남편도 전에 저랑 연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제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을 때 남편이 저에게 강요를 한 건 아니지만 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걸 순결하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여자를 지켜준다고 표현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실제로 순결이라는 말을 여전히 써요. 그래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안 했으면 혼전 순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가 원치 않을 때 그런 성관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를 지켜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조금 그 표현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지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서로 원하지 않아서, 여자가 원하지 않아서 안 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될 부분이지, 내가 그 여자랑 성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여자를 지켜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자랑 그냥 성관계를 하면 그 여자를 지켜주지 못한 게 되나요? 이런 게 참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뭐 성관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파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고민을 이야기한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여자분이 고민을 올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친구와 지금 사귀고 있고 그 남자친구랑 성관계도 하고 있지만 이 여자분이 약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그 성과 관련된 단어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그 남자가 놀라면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런 건 나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선 성적인 걸 하고는 싶지만 또 여자가 성적인 거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그거는 조금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고, 성이 나쁜 거는 아닌데, 뭔가 이런 용어들, 이런 단어들이 순결하다,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이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또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인터넷에 예전에 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고민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몽정을 했대요. 몽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남자 아이들이 이제 막 성에 관심이 생기고 좀 성적으로 아이가 성장했을 때, 그럴 때 잠을 자다가
야한 꿈을 꾸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몽정입니다. 이거는 그 남자애가 뭐 나쁜 생각을 해서도 아니고 당연히 어른이 되면 이런 성적인 기능이 발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잘 때 그 남자아이의 그 성기 있잖아요. 남자아이의 성기를 실로 묶어놨대요. 지금 일단 실로 묶어놓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성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아이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 한국은 아니지만 중국에 이런 일이 있기도 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대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왜 아이가 안 생겼을 것 같나요? 그 둘이 손을 잡고 자면 임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성을 안 좋다고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은 자연스럽지만 이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성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성관계를 결혼 전에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요즘은 성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조심하기만 하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2022년도에 나라에서 혼전 순결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37%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 그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2년도에 조사를 했을 때에는 58%가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 후로 시간이 좀 더 흘렀죠. 3년 흘러서 지금은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그 수가 늘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국에서 요즘 한국 사람들은 60% 이상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한국인들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피임 기술도 생겼고 의학 기술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결혼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도 자꾸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TV 같은 데를 보면요. 옛날보다 성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대놓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뭐 나의 성 경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남편이랑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예전보다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0년 전쯤에는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아이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토크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토크쇼가 그냥 좀 마니악한 그런 토크쇼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토크쇼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TV쇼, 이런 영향도 있어서 요즘에는 좀 더 혼전순결에 대해서 그렇게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요, 물론 혼전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만, 혼전순결을 내가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야, 무슨 혼전순결이야. 남자친구가 힘들겠다. 남자친구가 너 때문에 고생하겠다. 너 오래 연애하기 힘들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좀 더 심한 말들을 들어요. 원래 남자들이 서로 좀 더 짓궂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더 심한 농담도 하고, 좀 더 심하게, 그, 나쁜 말들, 뭐 그런 말도 장난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가 혼전순결이라고 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러면 정말 많이 놀림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성기능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고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은 들었을 때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고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누구를 고자라고 부르면 그거는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지는 마시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끼리는 짓궂게 장난치기도 하니까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고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괴담도 있었어요. 괴담이라는 건 무서운 얘기인데 이 남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자신이 먼저 혼전순결이라면서 성관계를 절대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항상 긴 바지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그 성폭행을 했던 범죄자였던 거죠. 그런 범죄자들은 한국에서는 발에다가 전자발찌라는 걸 차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자가 어디를 가는지 이런 위치 같은 거를 확인을 합니다. 이거를 추적한다고 해요. 계속 트레이싱 하는 거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계속 안 하고 결혼 후에 이 남자가 처음으로 여자 앞에서 옷을 벗었는데 알고 보니까 성폭행 범죄자였다. 이런 괴담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특히나 남자가 혼전순결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기는 해요. 대부분 좀 종교가 있거나 뭐 크리스찬 같이 종교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혼전순결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분위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혼전순결이 옳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관계를 할지 말지 이거는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한국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고 싶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혼전순결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전순결을 지키고 싶은 사람인데 그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맞게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 비슷한 가치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 더더욱 좋겠죠.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이 남자친구도 저에게 이런 성적인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자주 했죠. 특히나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뭔가 해보고 싶다, 성관계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때 제가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 남자친구가 참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요. 한 번은 다른 커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내 친구 땡땡이가 여자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면 보통 당연히 성관계도 하잖아. 그래서 둘이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관계를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자꾸자꾸 하기도 했고요. 또 같이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갑자기 성적인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네가 원하지 않아서 못하기 때문에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욕구가 올라왔을 때 이걸 풀지 않으면 허리에 엄청난 통증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허리가 엄청 아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그럼 어떡하지? 화장실 가서 혼자 할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서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자가 그런 욕구가 올라온다고 해서 막 엄청 통증이 올라오고 엄청나게 아프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완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어떻든, 그리고 뭐 남자의 몸이 어떻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런 거를 알아두는 거는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맞춰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마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특히나 궁금한 분들은 이런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오늘 팟캐스트에서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그리고 무슨 성별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방향으로 가던 간에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이라면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도움이 되었나요? 흥미롭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할게요. 그리고 또 제 한국어 수업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제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편하게 예약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